보도록 하죠.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표고버섯은 이제 원목 재배를 많이 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은 이제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를 하는데요. 보면 이제 원목 재배하는 이제 버섯들은 뭐 이 밖에도 영지, 목재진흙 버섯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목 재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고는요, 참나무를 좋아해요. 이 안에 이제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참나무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이제 상수리 나무도 좋은데, 상수리 나무도 10년에서 20년 수정된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참나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무 있죠. 나무의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표피, 나무 껍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나이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테를 보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나무에서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재라고 그래요. 여기는 딱딱하거든요. 아주 이제 우리가 목재 같은 것도 이 딱딱한 그 재질 같은 거 원할 때는 이 심재 부분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제부라고 합니다. 자, 이 변제부가 많은 부분이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섯 재배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제부가 많은 나무가 좋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수분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변제부가 많은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를 천공이라고 하는데, 천공하고 여기다가 종균을 심는데 어디까지 구멍을 뚫느냐면 형성층까지 뚫어주셔야 돼요. 형성층까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톱밥 종균을 접종할 때 원목이 어느 부위까지 뚫어야 되느냐, 어느 부분까지 뚫어야 한다고요? 형성층이 어느 정도로? 형성층, 여기 이제 크기로 하면 한 2.5cm 정도? cm로 따진다라고 하면 껍질로부터 한 2.5cm 정도? 이 정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성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천공을 하고 나서, 천공을 할 때 형성층까지 천공을 하고 여기다가 종균을 이렇게 심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목 재배할 때 사용하는 종균은 종목종균, 성형종균, 캡슐종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종균은 참나무를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종균을 심는 거예요. 직접 깎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활착력이 좋고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뭘 쓰죠? 성형종균이라든가 캡슐종균을 씁니다. 이 캡슐종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캡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종균을 심어가지고 배양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도 품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백하고, 흑하고, 동고, 향고, 향신에서 표고는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고요. 백하고가 가장 좋은 거예요. 봄에 보통 재배하고요. 흑하고는 이제 봄과 가을에, 동고는 어느 시기에? 주로 이제 겨울철에 재배한 표고를 우리가 동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은 백하고, 흑하고, 동고, 향고, 향신 이렇게 품질이 있이 어떻게 합니까? 재배된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표고나무에 알맞은 그 나무는, 표고버섯은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도 10년에서 20년 된 거. 그 다음에 졸참나무, 물참나무, 불참나무, 다 참나무의 종류들이죠. 그 다음에 떡갈나무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나무는 왜 좋아하느냐? 여기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섯이 좋아합니다. 표고는 잘 자라고요. 작교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참나무를 좋아하고요. 표고버섯 원목을 우리가 고를 때 어떤 부분이 많은 부분?
변제부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원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변제부가 많은 나무가 좋은 것이고, 수피, 표피, 껍질이 잘 붙어 있고 탄력 있는 나무가 좋습니다. 표피가 떨어져 나가면 작균이 어떻게 합니까? 병에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껍질이 있으면 작균들이 이제 잘 못 자라니까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종균은 어떤 종균을 쓰나요? 여기 보니까 톱밥 성형 종균이라든가 캡슐 종균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목 종균, 참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톱밥 종균 이런 거 씁니다. 톱밥을 이렇게 뭉쳐갖고 어떻게 하죠? 종균을 만든 형태죠. 종목 종균은 뭐라고요? 참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자가 발화되고 1차 균사. 그 다음에 1차 균사할 때 포자는 대부분 좋은 균사는 무슨 색? 백색, 흰색을 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균사 하게 되면 단포자의 핵 상태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종균은 증식 과정을 보게 되면 원균 분양하고 증식 적종원을 제거하는 과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 1차적인 원인은 뭐다? 종균 표면이 갈색으로 변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장기적으로 저장했을 때는 종균 표면이 어떻게 된다?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보시고, 표고버섯 이제 종균을 만들 때는 무슨 배지를 쓰지요? 톱밥 배지를 쓰는데 수분 함량은 몇 %? 65%를 쓰고, 참나무의 어떤 부분을 써주는 게 좋다? 신재부, 변재부? 변재부가 좋다. 미강은 몇 %? 15% 정도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변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갈변화가 뭔가요? 빛을 쬐면 배지 표면에 껍데기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죠? 갈변화라고 합니다. 이 껍질이 생기는 게, 아까 우리가 표고 재배할 때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봉지 재배 같은 거 할 때, 이 봉지 재배 같은 거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껍질이 생기거든요. 껍질이 생기면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작균 발생이 침배가 안 되기 때문에 껍질이 생기는 게 좋은데, 이 껍질이 생기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세 글자로는 갈변화. 그럼 언제 갈변화가 이루어지죠? 20에서 온도는 25도씨, 그 다음에 광은 100루스 정도 정도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종균 표면에 뭐가 생긴다? 표지 표면에 뭐가 생긴다? 배지 표면에 껍질이 생긴다. 껍질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갈변화 조건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온도는 20에서 25도씨, 광은 몇 룩스? 100룩스.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균사 배양, 생장 속도, 온도, 습도를 보게 되면 측정 온도는 뭐예요? 22에서 27도씨. 그 다음에 이제 균사가 잘 자라는 온도, 우리가 몇 도씨로 외웠어요? 25도 이렇게 외웠죠. 생장 가능한 온도는 4에서 36도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25도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표고버섯은요, 재배하고 나서는 열풍 건조하셔야 돼요. 각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아까 어떤 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균성 갈변병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열풍 건조, 이 표고를 다 이제 재배하고 나서는, 재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풍 건조를 하셔야 되는데, 30도씨에서 시작해서 몇 도씨? 65도씨로 끝냅니다. 이 온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원성 품종의 표고죠, 표고. 이거 고쳐주세요. 표고예요, 표고. 중원성 품종의, 이게 뭐예요? 표고. 표고 자실체 형성이, 잘 되는 온도는 몇 도예요? 15도씨라고 이제 보시고요. 습도는 80에서 90%가 적당하고, 70% 이하일 때는 균사 생장이 불량합니다. 70% 이상일 때는 습도가 높고 균사 생장이 빠르니까 80에서 90%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고의 우량 종균을 선별할 때는요, 순수한 표고 균사로서 표고 특유의 신선한 냄새와 윤기가 나야 되고, 백색의 균사가 덮이고 광택이 나는 게 좋고, 종균을 제조한 곳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종균의 유효기간, 종균 안에 구인, 액체 유무, 액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면 이제 물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좀 외울 내용이 많네요. 6번째 보니까
발생 온도에 따른 버섯의 종류가 나오죠. 요거 이제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팔의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온도가 보니까 이제 10도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실 때 첫 글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8에서 몇 도죠? 18도씨. 또 10에서 20도, 15에서 25 이렇게 되니까 앞에 걸 외우시면 되죠? 8, 10, 15. 맞죠? 앞에 걸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8, 10, 15 이렇게 차례대로 외우시고 저온성은 이제 산림 1호, 3호, 산조 501호, 5025 이런 것들인데요. 이 저온성의 특징은 뭐냐면 균사 생장이 느리고요. 버섯 첫 발생이 느리지만 고품질의 버섯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성을 보게 되면 뭐 산림 2호, 4호, 5호, 7호, 9호, 산조 101, 102, 103, 1085 이런 것들이 고온성인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버섯 발생이 빠르고 수량이 많지만 품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빨리 자라긴 하지만 품질이 안 좋고 저온성은 첫 버섯 발생이 느리지만 고품질의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중온성에 해당하는 건 뭐 산림 8호, 10호, 산조 1호, 산조 301호, 302호 이런 것들이 중온성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 형태에 따라서는 원목 재배하는 이제 품종은 산림 1, 2, 3, 4, 5, 7, 8, 5 6만 빼고 다 있군요. 톱밥 재배하는 건 뭐죠? 산림 5, 6, 15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표고 균상 재배에 필요한 장비 나왔죠? 자, 우리가 위에서는 지금 표고 원목 재배하는 걸 배웠는데 균상 재배가 뭐죠? 균상 재배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렇죠. 느타리 버섯 재배할 때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재배사 안에다가 몇 센치, 4단에 60cm 단을 만들어 놓고 볏짚을 깔고 또는 퇴비를 깔고 재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균상 재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표고도 원목 재배하면 좋지만 이렇게 균상 재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표고를 이렇게 균상 재배하겠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밑에 톱밥을 깔아놔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톱밥 제조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톱밥하고 그 다음에 종균을 혼합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혼합기. 그 다음에 혼합하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살균해야 되니까 살균기. 이런 게 필요하죠. 그쵸? 네.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생육 과정에 따른 원목 재배 관리법을 보게 되면 온도는 5에서 25도, 습도는 6에서 70%, 야간에 이제 온도를 5도씨 정도로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의 품질이 있는데요. 표고버섯의 최고 품질을 뭐라고 부르죠? 화고라고 합니다. 백화고, 흑화고, 동고, 향고, 향신 이렇게 있고요. 백화고는 주로 봄에, 흑화고는 봄, 가을에, 동고는 겨울에 이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에요. 표고버섯은 품질이 없이 유통이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품질이 있죠. 품질에 따라 나누시죠. 잘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향고는 60에서 70% 벌어진 것을 수확 건조한 것으로 가슴 크기가 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동고의 품질 기준은 가슴판 연구용으로 가슴 끝부분이 충분히 말려져 있어야 하고 육질이 두꺼워야 한다. 가슴 표면에 다소 균열이 있어야 한다. PP봉지라든가 상자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요. 수용수량은 배지 무게에서 30에서 40% 정도를 기대하시면 되겠고, 재배하고 남은 표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열풍 건조하는데 온도를 30도씨에서 몇 도씨로 올려준다? 60도씨로 올려준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자, 보세요. 이거 펴놓으세요.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표고버섯은 열풍 건조하는데 예비 건조, 본 건조, 후기 건조, 마지막 건조가 있는데 여기 문을 맨 처음에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개방해요.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리고 본 건조할 때는 몇 분의 몇만? 4분의 2만 개방하고 후기 건조할 때는 3분의 1만 개방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건조할 때는 완전히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다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건조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의 몇만? 3분의 2만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기 건조할 때는 3분의 1만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이렇게 여기만 개방해놓고 마지막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 닫아버린다. 아시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표고버섯 건조할 때 마지막 건조할 때는
100이구는 어떻게 되느냐? 밀폐. 완전히 밀폐한다. 3분의 1 개방한다. 3분의 2 개방한다. 완전 개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해? 다 개방하죠? 일단 다 많지만 다 문 열어놓고 그냥 어떻게 해요? 건조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본건조할 때는 3분의 2만. 먹었지. 그 다음에 후기 건조할 때는 3분의 1만 개방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완전히 밀폐해버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천천히 올리잖아요.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죠? 60, 55, 55, 60. 여러분, 온도를 올리면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 문을 닫아놓고 가야 해요. 온도가 올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온도가 30에서 50도 올리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문을 닫는다, 연다. 연다.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온도를 천천히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3분의 2만 개방하고, 3분의 1만 개방하고, 나중에 완전히 닫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럴 것도 없네.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맨 나중에는 문을 다 어떻게 한다?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넘기시면, 원목 재배는요, 여기 보니까 표고, 영지, 목질진흙, 상한모서 이런 것들은 원목 재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원목을 준비하고요. 종균을 접종하고, 임시 눕히기, 그 다음에 뭐죠? 본 눕히기, 그 다음에 뭐죠? 골목 쓰러뜨리기, 세우기, 버섯 발생 수확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게 원균이죠? 원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톱밥하고 밀하고 섞어놓고 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접종원을 만들어 놨죠? 여기다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며칠 후에 다 자란다고요? 20일 후에 이렇게 표고 군사가 다 자라요. 이 자란 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종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원균, 종균. 그 다음에 이제 원목 재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준비하죠? 그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천공한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천공. 구멍을 뚫는 걸 뭐라 그래요? 천공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천공하고 나서는 종균을 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접종한다고 그래요. 접종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맨 처음에 이제 뭐 하냐면, 접종하고 나서 이렇게 눕혀요. 임시 눕히기라고 그래요. 가눕히기. 가눕히기는 뭐 하는 단계죠? 균사가 활착, 딱 달라붙는 단계. 아시겠죠? 임시 눕히기는 뭐 하는 단계? 활착. 균사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딱 달라붙어서 자라는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죠? 임시 눕히기 방법인데, 이렇게 쌀 때 어떻게 쌌냐면, 임시 눕히기 할 때 정자 쌓기를 해요. 어떻게 싼다고요? 정자 쌓기가 뭐예요? 우물 정자 모양으로 싼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정자 쌓기라고 해요. 아시겠죠? 우물 정자 모양으로 싼 거예요, 지금. 정자 쌓기를 할 때는 굵은 거는 바깥쪽, 이렇게 안쪽 여기는 뭐예요? 얇은 원목을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바람 잘 통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게 바람을 많이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이 금방 마르겠죠? 그러니까 원목이 굵은 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바깥쪽에, 얇은 거는 수분을 적게 함유하고 있으니까 안쪽에 놓으면 수분 유지가 잘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자 쌓기, 임시 눕히기 방법이 이렇게 쌓아요. 정자로. 그래서 굵은 거는 바깥쪽에, 얇은 거는 어떻게 한다? 안쪽에. 왜 이렇게 한다고요?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보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본 눕히기 과정을 거쳐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본 눕히기.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눕혀놓고요. 거기다가 베개를 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45도 눕히고, 쌓고, 그 다음에 베개 눕히고. 베개를 넣는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라 그래요? 백액묵 쌓기, 본 눕히기. 이거는 뭐 하는 단계냐면, 만연하는 단계예요. 균사가 어떻게 해요? 잘 자라는 단계. 그걸 뭐라 그래요? 만연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여기 보세요. 쓰러트려요, 얘를. 쓰러트려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얘를 담그는 거예요. 근데 담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물을 줄 때 담그는데, 담글 수 없을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침수. 물을 담그는 건 침수. 침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물을 뿌려준다. 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관수예요, 관수. 이거 이제 쓰러트리기 할 때 물 줘요. 물을 주고, 그
그 다음에 애기 원목을 막 두드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탐욕. 물을 주고 막 두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물을 안 줘버려요. 그걸 물떼기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버섯 발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실체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버섯을 발휘한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발화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버섯 발휘 유도 자실체가 막 나오도록 유도하는 과정. 이때는 뭐 한다고요? 물을 주거나 탐욕 나무를 막 두드리거나 또는 뭐예요? 물을 안 줘버려요. 또 물을 주다가 안 줘버려요. 물떼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된다? 버섯이 발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세우고 나서는 여기 뭐가 자라죠? 버섯 자실체가 막 자라죠? 포고가 이렇게 자라면 이제 수확하시면 돼. 그리고요, 이 원목, 이 한 번 수확하고 나면 얘도 휴양기가 있어야 돼요. 출산휴가 줘야 돼요. 출산휴가, 며칠? 30일, 40일, 30일 외우시면 돼. 아시겠죠? 출산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출산휴가 줘야 된다. 며칠? 30일. 아시겠죠? 네. 좀 쉬어야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원목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해요?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하류수를 준비하죠? 원목을 원목을 자를 때는 언제 해주는 게 좋죠? 10월 말에서 2월 초에. 이때는 이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이 수분이 딱 이동이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하시는 게 좋고, 원목을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100에서 120cm. 1m죠? 1m에서 1.2m 정도 자르고, 이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원목의 수분 함량 45%. 공립종균의 수분 함량 45. 토법의 수분 함량 65하고 비슷하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목의 수분 함량은 45%인데, 버섯이 발생이 될 때는 약 50% 정도. 아시겠죠? 50에서 60인데, 한 50%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원목의 굵기,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보통의 원목은 10cm 이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경목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대경목. 보통의 원목은 이제 대경목, 10cm 이상을 대경목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3년에서 4년 차 버섯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시 재배할 때 원목의 크기는 10cm, 소경목이라고 합니다. 불시 재배라는 게 뭐냐면 남이 재배하지 않을 때 재배하는 거예요. 남이 재배하지 않을 때, 한여름에 재배한다든지, 한겨울에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표고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재배할 때 좀 어렵겠지만, 불시 재배, 남이 재배하지 않을 때 재배하는 거죠. 이때는 원목의 굵기가 몇 cm? 10cm 이내. 소경목이라고 하고, 언제 버섯이 많이 발생하죠? 2년 차에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크기를 고려한 원목의 굵기, 그러면 몇 cm? 15cm. 좀 전에 우리가 느타리 버섯 할 때 배우셨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몇 cm? 10cm. 불시 재배할 때는 10cm 이내. 경제적인 크기를 고려한 크기 15cm 외우셔야 됩니다. 종균 접종, 구멍 접종하죠. 입수하는 즉시 접종이 되고, 나무 그늘이나 실내에서 접종하셔야 되고, 종균을 덩어리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하죠? 3, 4월. 아까 우리가 원목을 언제 벌채했죠? 10월에서 2월 사이에 벌채해놓고, 여기다가 수분을 주고 약간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표고버섯의 원목 직경이 10cm일 때, 종균 접종의 구멍의 굵기는 어디까지 뚫는다? 이게 형성층이에요. 형성층까지 뚫는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균을 접종하고 나서는 뭐 했어요? 얘를 임시로 눕혀줬죠? 이거는 뭐 하는 관계죠? 뭐 하는 단계죠? 균사를 배양하는 과정이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활착하는 단계. 두 글자로. 장소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보습, 습도를 유지하는 거죠. 종균 접종 후 2, 3주 후 종균 접종 부위로부터 균사가 활착되어 2cm 정도 성장되었거나 온도가 20도씨 이상일 때는 임시 눕히기를 중단하고 분 눕히기를 합니다. 임시 눕혀두기 초기 1, 2주일은 공기습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는 80에서 90%로 관리합니다. 임시 눕히기의 기간은 지형, 기상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임시 눕히기는 어떤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쇠어 쌓기, 정자 쌓기, 장작 쌓기, 땅에 눕혀두기, 땅에 붙여두기 이런 것들은 무슨 방식이죠?
임시 눕히기. 다음 중 임시 눕히기 과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요. 잘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 눕히기. 배경목 쌓기, 가위목 쌓기, 정자, 형 쌓기는 뭐예요? 본 눕히기. 아까 우리가 정자 쌓기는 뭐예요? 임시 눕히기죠? 정자, 형 쌓기는? 본 눕히기예요. 잘 구분하세요. 본 눕히기는 만연하는 단계고요. 온도는 20에서 28도씨, 습도는 70에서 80%. 골목이 뭐예요? 버섯의 종균을 접종시켜서 버섯이 발생하게 사용되는 나무 토막. 접종한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골목하고 골목가에는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딱 붙여주게 되면 잘 못 자라요. 떨어뜨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6에서 9cm. 각단은 5번에서 전체 높이는 60에서 90cm 정도로. 통풍이 잘 되는 동남향이 온화한 15에서 10도에서 15도소씨 경사지가 좋아요. 경경목지표 60도씨 이런 게 좋고, 소경목은 30도씨. 배수가 양호하는 곳이 좋다.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좋다. 골목의 위치는 수분 유지를 위해서 굵은 것은 어디에? 바깥쪽. 얇은 것은? 안쪽. 왜 이렇게 한다고요?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골목을 뒤집어줘야 돼요. 균사의 발육과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4회 정도 뒤집어지고, 골목 눕히기의 차광률은 빛을 차단해주는 정도를 차광률이라고 그래요. 차광률이 뭐라고요? 빛을 얼마만큼 차단하겠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차광률. 빛을 차단하는 율. 뭐라고 그래요? 빛을 차단하는 정도. 뭐라고 그래요? 차광률. 차광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90에서 90% 외워두시고. 골목 쓰러뜨리게 하죠. 골목은 굵은 쪽을 위로 가게 하고 가는 부분을 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에 접하는 쪽이 습기가 많고 표고 발생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골목을 쓰러뜨릴 때는 어떻게 한다? 굵은 것은 위, 가는 것은 아래쪽. 표고 골목의 버섯 발생 과정에서 자실체가 나타나게 하는 걸 발휘한다고 그랬죠? 발휘할 때는 뭐 해야 한다? 타목, 막 두드려요. 때리는 거. 침수 뭐예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떼기. 갑자기 물을 안 줘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젖먹에다가 젖대주죠. 그리고 유화시켜주잖아요. 그죠? 네. 물떼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갑자기. 골목의 살수 또는 침수, 골목의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 50%를 줍니다. 이렇게 보시고. 접종할 때는 50% 준다고 그랬죠. 아까 수분 함량이. 원래 골목의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였어요? 아까 45%인데 접종할 때는 50% 준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우죠. 이제 버섯 발생 직전 세우고요. 골목 하나를 60도씨 경사로 서로 어긋나게 세우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큰 곳이 좋습니다. 남향, 동남향, 혼혈임. 따라하세요. 혼혈임.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서 자라는 숲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혼혈임.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서 막 자라는 그런 숲을 뭐라 그래요? 혼혈임이라고 그래요. 완경사지. 약간 경사가 지은 것이 좋다는 얘기죠. 왜? 물이 잘 빠지니까. 그 다음에 버섯 발생 수확할 때 가시 몇 cm일 때? 60에서 70% 때 수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발생 작업 3에서 5일 후에 발휘되고, 발휘한 지 4에서 7일 후에 버섯이 다 자라요. 그 다음에 버섯을 발생시킨 표고의 골목은 휴양기간을 주는데 며칠? 30일에서 40일. 30일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예, 출산휴가 30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